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산축적 채널입니다. 오늘 중국 경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화두다. 중국 국민의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와 안보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40년간 중국 경제. 놀라운 성취.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문제와 과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분석하다. 하나는 성장 둔화다. 둘째, 구조적 불균형. 셋째, 정책 실패. 우리도 탐험하고 싶어. 중국 경제의 전망과 변화 가능성. 오늘은 중국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경제를 살펴보자. 성장 둔화의 원인과 결과. 2022년 말까지 중국 경제. 제로 뉴크라운 정책을 포기한 후 예상대로 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체에 빠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은 2%에 불과합니다. 1990년 이후 최저치 기록.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미국 GDP 연간 성장률 5%. 이것은 의미한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격차. 다시 스트레칭 중이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의 가장 큰 원인. 다음과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크라운 폐렴 전염병. 국내외 수요의 지속적인 영향. 중국은 2020년 지역 전염병을 억제했지만, 하지만 2021년 말과 2022년 초에 그러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의 침입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엄격한 봉쇄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그러나 이는 또한 소비자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상업활동. 또한 세상의 다른 곳으로 인해 여전히 심각한 전염병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 수출. 수요에 따라 감소.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영향 감소. 중고 부동산 시장은 거품과 위기를 겪고 있다. 부동산. 중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엔진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또한 주민들의 부와 소비의 주요 원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과도한 신용으로 인한 토지 공급 부족, 강한 투기 수요 및 기타 요인, 중국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거품이 발생하다. 주택가격 공실률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 거품을 억제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국 정부 일련의 규제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구매, 대출, 가격, 판매 등에 대한 제한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집값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지만, 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에게도 큰 압박을 가했다. 많은 개발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높은 빚을 갚지 못함. 가장 유명한 사례는 에버그란데이 그룹입니다. 이것은 중국 최대의 부동산 개발업체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채무자 중 하나입니다. 2022년 말 에버그란데 그룹. 심각한 채무 불이행 위기가 있다. 시장 패닉과 사회 불안 야기. 중국 정부가 일부 구호 조치를 취했지만, 하지만 에버그란데의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넓은 금융, 경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쇄 반응. 셋째,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고 부적절하다. 중국 정부, 경기 둔화에 대응. 부적절하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경기 부양 정책.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의 재정 정책은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적자 지출과 사회복지 지출 증가 거부. 소비를 촉진하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반면에 중국 정부는 통화 정책에 너무 느슨하다. 신용도 하락 및 디플레이션 위험 초래. 위험 상승,
중국중앙은행 2023년 8월 1년 만기 대출 금리만 인상 0.1%포인트 하락. 이 규모는 시장 기대와 수요보다 훨씬 낮습니다. 동시에 공급 및 테스트 문제와 글로벌 원자재 문제로 인해 자재 가격 상승 영향.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 PPI는 2023년 7월 9%로 급등. 10년 만에 최고 수준 기록. 중국 기업의 이익이 압박받고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할 수도. 하지만 소비자 수요 부진과 경쟁 압박으로 인해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같은 기간 0.1% 감소.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현상이다. 소비자와 기업으로 이어집니다. 지출과 투자를 미루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더욱 약화됨. 다음, 중국 경제구조의 불균형을 살펴보자.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구조 불균형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는 과잉 투자다. 부족한 소비. 지난 수십 년간 중국 경제 주로 투자와 수출에 의존해 성장 견인, 소비 비중이 매우 낮았음.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소비자 지출 전체 DP의 38.7%에 불과. 미국의 비중은 68.1%에 달한다. 이것은 의미한다. 중국 경제는 내수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다. 외부 환경에 매우 민감함. 동시에 중국의 투자 효율성도 하락하고 있다. 많은 투자 프로젝트가 중복된 건설을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운영 및 자원 낭비 문제. 예를 들어 2020년 중국 14,000km의 고속철도가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거의 절반이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이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둘째, 산업구조가 불합리하다. 혁신 능력이 강하지 않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 경제, 농업에서 산업, 서비스로의 전환 달성. 하지만 이 변형은 균형이 잡혀있지 않고 품질도 좋지 않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0 중국의 1차 산업인 농업은 DP의 3%를 차지합니다. 2차 산업은 DP의 39.1%를 차지합니다. 3차 산업 중 서비스업이 전체 DP의 57.6%를 차지. 대조적으로 같은 해 미국의 수치는 0.9%였다. 18.2%와 80.9%. 이 수치는 보여줍니다. 중국 여전히 산업이 지배하는 경제. 서비스 산업의 발전 수준과 잠재력.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동시에 중국 산업 부문에도 구조적 문제가 있다. 즉, 저가형 산업이 너무 발달한 것이다. 고급 산업의 불충분한 발전.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 제품, 기본, 노동집약적, 저부가 가치 분야 집중, 섬유, 장난감, 가구 등 첨단 기술과 고부가 가치 분야에서 칩 항공 생물학 등 중국은 여전히 선진국에 뒤처져 있다. 기술 봉쇄와 경쟁 압박의 측면. 중국의 혁신 능력이 강하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불완전한 교육 시스템 포함. 지적재산권 보호가 충분하지 않음. 시장 경쟁력 부족 등. 셋째,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 심각한 사회 문제. 중국의 경제 성장은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또 한 원인. 빈부격차 확대 및 사회적 갈등 심화.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 도시 거주자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42,359위안입니다.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6,021위안입니다. 도농소득 비율은 64이다. 대조적으로
같은 해 미국 데이터. 각각 51,486달러 및 28,589달러. 도농소득 비율은 1, 8이다. 이 수치는 보여줍니다. 중국의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는 미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중국에는 지역적, 그룹 간 소득 불평등.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20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은 상하이와 같은 1인당 GDP를 가져야 합니다. 15만 7천 위안. 그리고 가장 가난한 지방. 구이저우성 1인당 국내 총생산 GDP은 2만 3천 위안이다. 둘 사이의 차이점. 거의 7배 이상. 중국의 소수민족,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차별과 불의의 문제. 중국의 소득 분배가 고르지 않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도적 장벽, 정책 편향, 시장 실패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자. 중국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과 결과. 중국 경제. 정책 실패의 주요 징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정책이 너무 까다롭다. 대립과 고립을 야기하다. 중국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적극적인 외교정책. 겨냥하다. 글로벌 이슈에 대한 영향력과 위상 제고. 그러나 이 정책은 또한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감각과 저항. 특히 미국과 그 동맹국.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갈등. 2018년부터 계속 업그레이드 하세요. 무역 기술의 양측, 재원, 인권 등을 두고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양측만의 전쟁이 아니다. 큰 손실이 되었어요. 세계 경제에도 심각한 혼란과 불확실성을 야기함. 동시에 중국은 주변 국가들과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영토 및 해양 분쟁. 예를 들어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해협 및 기타 지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의 마찰과 대결. 이러한 분쟁은 지역 안보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는 또한 중국과 이들 국가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국내 정책이 너무 보수적이다. 개혁 개방 억제. 지난 40년 동안의 중국 경제적 기적을 이루는 핵심 요소 중 하나. 개혁과 개방. 개혁이란 권력을 위임하고 이익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이 자원 배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라. 사회적 창의성과 활력을 자극합니다. 개방이란 외부 세계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다. 국제 무역 및 협력 촉진. 이 두 가지 측면은 서로를 촉진합니다. 중국 경제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고 트랜스퍼메이션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의 변화. 가죽과 개방성 모두 약간의 저항과 좌절에 직면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개혁 속도는 둔화됐다. 일부 중요한 영역 및 주요 링크. 심각한 제도적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토지 시스템, 재정 및 조세 시스템, 사회보장제도, 금융 시스템 등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경제 변혁과 사회 변화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반면에 중국의 개방성이 감소하고 있다. 일부 보호주의, 외국인 혐오 정책 및 관행, 중국과 외부 세계의 교류와 협력에 영향을 미침. 예를 들어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제한, 대외 무역의 불균형, 기술 이전 제한 등 분노와 시위 촉발. 중국 경제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 정치 시스템의 결함, 그리고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중국의 정치 체제는 고도로 중앙 집중식 및 소액 승인 시스템, 효과적인 통제 및 감독 메커니즘이 부족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보장도 부족하다. 이 시스템은 반드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실행을 촉진합니다. 하지만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부패, 관료주의, 횡령 등. 동시에 이 시스템은 생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능하고 비전이 있는 리더. 야심차게 생산할 가능성이 더 높음. 그리고 이기적인 지도자들. 중국 현 지도자 시진핑. 전형적인 예이다. 2012년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권력과 통제력을 강화. 의견과 반대의 억압. 임기 제한 및 승계 규칙 제거. 개인 숭배와 이념적 통일을 창조하라. 그는 자신을 틀림없고 틀림없는 지도자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아이디어와 경로를 넣어 당 전체에 부과하다다. 그는 사실과 이성을 무시한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는 다른 의견이나 제안을 듣지 않습니다. 너 자신만 믿어. 판단과 결정. 그는 시장법과 국제규칙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국력과 세계적 리더십만을 추구하라. 중국.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는 심각하고 광범위하다.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를 저성장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낮은 효율성, 낮은 품질, 낮은 안정성, 낮은 자신감, 행복감 등 다양한 딜레마. 반면에 이는 중국과 세계의 관계를 만든다. 더욱 긴장되고 적대적이 된다. 특히 미국과 중국과 미국.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 대국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략적 경쟁자. 중국과 미국이 경제적 갈등을 겪는다면 군사적 충돌로 확대. 그렇다면 세계 평화와 안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의 전망과 변화 가능성은? 그럼 그게 뭐야? 우리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 경제가 고품질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 둘째, 중국 경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지 여부. 고품질 개발. 중국 경제를 말한다. 일정한 성장률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장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킵니다. 수용하기 위해 더 나은 삶에 대한 중국인의 요구와 기대. 지속 가능한 개발. 중국 경제가 현재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향후 영향도 고려.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두 측면 모두. 두 가지 모두 중국이 심오하고 포괄적인 개혁을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가죽과 오픈. 경제구조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기 위해. 그리고 정치체제의 민주화와 법치주의. 구체적으로.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원한다. 다음을 수행하면 됩니다. 하나는 투자와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소비와 혁신에 대한 지원 강화. 이는 중국이 주민 소득 분배를 개선해야 함을 의미한다. 주민의 소비 능력 및 의지 제고. 중국도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인적 자본 품질 및 혁신 개선. 중국은 시장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기업 경쟁력 및 효율성 향상. 두 번째는 저가 산업에 대한 선호를 줄이는 것입니다. 고급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라. 이는 중국이 산업구조 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산업 고도화 및 서비스 산업 발전 촉진. 중국도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해야 한다. 핵심 기술 및 산업체인의 획기적인 발전. 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독창성과 창의성을 장려. 세 번째는 정부 개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다.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 증가. 이는 중국이 정부 기능의 전환을 심화할 것임을 의미한다. 정부 거버넌스 현대화 촉진. 중국은 또한 재정, 조세, 금융개혁을 심화해야 한다. 재정 책임성 및 통화 정책 자율성 증진.
중국은 여전히 국영기업 개혁을 심화할 필요가 있다. 재산권의 다양화 및 혼합 소유 촉진. 같은 중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원합니다. 다음을 수행하면 됩니다. 하나는 자원과 환경의 낭비와 오염을 줄이는 것입니다. 생태와 건강 보호 강화. 이는 중국이 석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바꿔야 함을 의미한다. 석유 및 기타 화석에너지의 에너지 구조.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촉진합니다. 산업 생산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을 활용하는 것. 도시 건설의 환경 효율성. 에너지 절약, 배출 감소 및 순환 경제 구현을 촉진합니다. 중국도 농업 생산을 개선해야 한다. 식품 안전 품질 관리. 녹색 농업과 유기농 농업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와 노동력에 대한 압력과 낭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교육과 인재에 대한 투자와 훈련을 늘립니다. 이것은 의미한다. 중국은 값싼 제품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바꾸고 싶어 한다. 인력 개발 모델. 기술 진보와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는 원동력. 중국도 변해야 한다. 인구 증가를 과도하게 통제할 계획. 출생 정책. 인구 구조 및 인구질이 최적화 촉진. 중국도 교육 공정성과 교육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 양질의 교육 시스템. 교육개혁과 교육혁신을 추진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 안정과 민족 단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매듭 위협과 도전. 사회 정의를 높이다. 국민 화합의 증진과 보호. 이것은 의미한다. 중국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억압을 바꾸고 싶어 한다. 정치체제와 민주적 참여. 정치개혁과 정치개방을 촉진한다. 중국도 변해야 한다. 사회 문제에 대한 과도한 무시. 사회정책과 사회적 요구.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개선을 촉진합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족 문화에 대한 지나친 강조를 바꿔야 한다. 한 이익과의 민족 정책. 민족 평등과 민족 통합을 촉진합니다. 좋아, 오늘 수업은 여기서 그만하자. 내 영상이 마음에 든다면 좋아요, 공유,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벨을 열고 모두 클릭하세요. 부축적 채널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